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대표적인 고급 휴양지로 알려진 팜스프링스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단기 렌트를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자 일부 집값이 폭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값 폭락세는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에어비앤비 같은 주택 단기 렌트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곳 저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네, 에어비앤비가 처음 생겨난 게 2008년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그러다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점차 부각되더니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네. 처음에 주택 소유주가 남는 방이나 아니면 전체 그 집 을 통째로 렌트해주는 게 예전보다 더 쉬워져서 주택 렌탈 마켓의 판도를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이후 몇 년 동안 각 도시들에선 너무 많은 주택들이 그렇게 단기 임대로 전환하는 데 대한 문제점들을 깨달았습니다. 일각에선 에어비앤비가 저렴한 주택들을 시장에서 없앤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밤 늦게까지 시끄러운 파티가 벌어지고 또 보통 이웃끼리 친근한 그런 분위기조차 사라진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브렌트우드 지역에서는 570일, 무려 1년 10개월을 렌트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눌러 앉았던 여성과 집주인 사이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영화 같은 실제 스토리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일부 도시들은 이런 단기 렌트를 제한하고 나섰는데요. 저희도 이미 전해드렸고 또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듯 뉴욕시는 호스트가 전체 숙박 기간 동안 그 거주지 안에 머무를 때만 임대를 허용시켰고요. LA시는 이 호스트가 1년에 최소 6개월을 사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주 거주지에서만 연간 최대 120일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주택 공유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아하, 네. 자, LA하고 뉴욕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주택 단기 렌탈을 제한하는 도시 가운데 또 주목받는 그런 도시가 있나요? 그게 바로 팜스프링스입니다. 팜스프링스네. 네, 잘 아시다시피 팜스프링스는 관광에 특히 더 많이 의존하는 도시인데요. 그렇죠. 이 에어비앤비 시대에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2022년에 이 팜스프링스 시의회는 역시 주택 렌트에 제한을 두는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각 지역별 렌트해줄 수 있는 서티피켓, 이 허가증 숫자가 전체 주택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그 한도를 정해둔 겁니다. 네. 이 팜스프링스의 조례에 이런 한도를 이미 초과한 지역이 있습니까?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팜스프링스는 총 66개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그 가운데 10개 지역이 이미 이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들 10개 지역을 살펴보면요. 데저트 파크 에스테이트, 엘 미라돌, 엘 란토 비스타 에스테이트, 지엔 오트리, 로런스 크로슬리, 무비 콜로니 이스트, 라켓 클럽 에스테이트, 렌트 클럽 에스테이트, 서머 그리고 비스타 라스 팔마스란 지역들입니다. 허가증 수를 20%로 제한을 했는데 초과한 지역에 10개나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허가증을 갖고 있던 주택들 거기에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생겨났다고 해서 원래 허가를 취득한 그 주택들에서 허가를 취소하고 박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허가를 소유한 주택들의 경우엔 이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례 후에도 그 허가증이 유효한 거였죠. 그런데 그 주택 수가 이미 20%를 넘는 지역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역별로 10개 지역에 달한 건데요. 이 무비 콜로니 이스트와 같은 곳은 21.8%로 한도를 조금 초과한 정도에 그친 그런 지역이지만요. 이런 지역들뿐만 아니라 또 라켓 클럽 에스테이트 같은 곳은 41.6%. 와, 네. 네, 한도를 크게 넘어선 지역들도 많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 한도를 초과한 10개 지역에서는 새로 허가를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까? 아무래도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LA타임스는 오늘 아침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이런 지역은 허가 연옥에 갇혔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렌탈 라이센스를 위해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 그 대기 기간 몇 년이나 걸릴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0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이미 크게 하락했다면서요. 네,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년 전에 유튜브 스타인 루안 팔로메라는 팜스프링스에 있는 멋진 별장을 150만 달러 주고 샀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100만 달러 받고 팔 수 있다면 그게 행운이라고 합니다. 네. 팜스프링스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는 마이클 슬레이트가 맡은 한 고객 사례도 비슷합니다. 110만 불의 집을 사서 30만 불 들여 리노베이션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단기 임대 조례가 생겨났고요. 네. 지금은 100만 달러에 팔 수 있을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미 이 임대 허가증을 취득한 주택들은 팔려고 할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선권을 갖게 된 그 주택들도 사실 판매를 하게 되면 임대 허가까지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팀 살런드라는 에이전트는 자신의 고객 중에 렌탈 라이센스를 지닌 주택 소유주가 사망하면서 그 고객의 형제가 주택을 상속받게 된 케이스를 전했는데요. 예. 라이센스를 갱신하려 하니까 그 오너십이 기술적으로 변경됐다면서 거부당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 하나도 더 살펴보면요. 이 팜스프링스에 거주하는 사람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마이클 코플랜드는 2022년 3월에 렌트를 주려고 진 오트리 지역의 주택을 샀습니다. 180만 달러 주고 주택을 구입했고요. 재빨리 렌탈 라이센스부터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 후에 이제 관련 금지 조치가 발효됐고요. 네. 그런데 주택을 이제 팔려는 지금 진 오트리 지역에는 다른 어느 지역들보다도 대기자 명단이 굉장히 길다고 해요. 가장 네. 긴 지역입니다. 예. 32명 신청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코플랜드 아까 180만 불 주고 집 샀다고 네. 했는데 지금 172만 5천 달러의 매물로 이제 내놨고요. 네. 근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금방 159만 5천 달러로 가격을 내렸는데요. 예. 매물로 내놓은 지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바이어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례 하나하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네. 조례가 적용되기 전이죠. 이 당시 데저트팍 에스테이츠의 주택 중간 가격은요. 예. 90만 8,500불이었습니다. 90만 8,500불. 그렇게 총 42채가 판매됐고요. 네. 매물로 나오고 나서 평균 38일이 걸려서 판매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임대 한도가 생겨나고 바로 다음해인 2023년 같은 기간을 살펴보면요. 중간 가격은 83만 2,500달러였고요. 총 22채가 판매됐습니다. 네. 그리고 매물로 올라온 뒤 팔리기까지 걸린 기간 평균 74일이었습니다. 즉 판매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네. 이 판매된 그 기간을 살펴보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그렇게 주택 임대 조례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그동안 크게 높아졌고요. 글쎄, 뭐 그런 것도 그러면서 그렇고. 뭐 주택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즘 팜스프링스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에어비앤비로 렌트를 하진 않는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이미 한도를 넘어섰다는 그 10개 지역 또 한도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의 경우엔 주택 가치 하락의 주요 요인이 이 한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를 못한다면 지금 에어비앤비에 거의 하루에 400불로 이렇게 내놓고 렌트를 하려는 주택이 있는데 예. 렌트를 못하게 되면 그건 그냥 사막에 있는 박스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하. 그렇게 LA 타임스는 일부 주택 가격이 이 팜스프링스 지역 일부 주택 가격이 프리팔 자유 낙하하고 있다. 그냥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관측한 거고요. 그리고 LA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지금 임대 제한에 많이 나서고 있는데 이게 팜스프링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까지 점쳤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사실 팜스프링스는 예전부터 이 봄의 봄방학에 미국의 대학생들이 와서 거기 굉장히 덥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스위밍을 즐기고 그 이 놀고 그런 파티를 즐기던 그러한 장소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에어비앤비가 없을 때에도 주택 임대가 굉장히 많았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원래 사람들이 거기에 부동산을 사면은 거기서 주 거주 지역이 아니고 전부가 다 별장식으로 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집들을 빌려주고 젊은 애들을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무슨 이런 제한 조건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네요. 하고요.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봄방학 때 대학생들이 팜스프링에 굉장했었어요. 그래서 60년대인가에는 거기 저 영화도 하나 나오고 팜스프링 무슨 뭐 파티 뭐 이런 영화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굉장히 놀기가 좋은 곳이었는데 오히려 에어비앤비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침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뭐 거기 여름에 더워서 못 살아요. 아이고 거기 뭐 골프 네. 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여름에 가시면은 뭐 저 12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고 거기서 골프 치는 거 보면 말이죠. 이거 뭐 도대체 뭐 한증막에서 그들 이루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날씨 예보할 때 보면은 항상 가장 더운 지역으로 팜스프링스 맞습니다. 온도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더운 곳인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